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임기가 오는 8월로 끝나면서 평통사무처가 차기 평통위원 위촉에 나섰습니다. 평통 시카고 협의회 등 해외 자문위원 4,000명을 포함해 2만여 명에 달하는 제21기 민주평통 구성이 본격화됐습니다. 민주평통의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한 정책이나 대북관이 전 정권과는 확연히 달라 올해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제21기 평통위원회는 현 한국 정부와 안보 가치관을 공유하는 해외 한인 인사들이 대거 위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대상은 9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협의회 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평통사무처는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위해 여성과 만 45세 이하 한인들의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1기 신청 시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여권 사본, 여권 사진 등을 오는 5월 12일까지 시카고 총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시카고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민주평통 시카고 협의회는 오는 30일 노스부르게 힐튼 호텔에서 평통 강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평통 석동현 사무처장의 통일 강연이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석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평통이 추구하는 대북 정책의 향방과 아울러 한반도 통일로 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동포 기본법이 마침내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4월 27일 정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재외동포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 해외 한인 동포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월 27일 정부 조직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기로 확정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이어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모든 입법 조치가 완전하게 마무리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가 완료된 만큼 앞으로 6월 5일 출범이 확정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권익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겠다고 김석기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치며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이어 1.1%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시장 추정치 평균이 2%를 크게 밑돕니다. 직전인 지난해 4분기 2.6%보다 둔화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과 인플레이션이 1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기준금리를 4.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민간 투자가 줄어들면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부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장에서는 올해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너처 은행 파산에 따른 신용 경색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부담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6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1분기 GDP 증가율을 공개하기 직전까지 시장의 추정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추정치 평균은 2%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0.4%에 그칠 것이란 비관론부터 3%라는 낙관론까지 범위가 넓었습니다. 결과는 비관론 쪽이었습니다. 그나마 경제 성장률이 1%대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소비였습니다. 이 기간 소비 지출은 3.7% 늘었습니다. 소비는 미국 GDP의 70%가량을 떠받치는 요소입니다. 노동시장 경색에 따른 임금 상승,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축적한 저축 때문에 미국인들이 1분기에 소비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예측보다 부진한 1분기 경제 성장률에 이어 소비 감소 가능성,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촉발한 은행 위기 우려까지 겹치며 미국이 하반기에 경기 침체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시민권자와 배심원 이야기입니다. 이민 온 지 수십 년이 넘어가다 보니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된 한인들이 시카고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영주권자를 거쳐 시민권을 따게 되면 가장 큰 변화는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배심원으로 서비스도 해야 합니다. 미국은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배심원 통지를 받으면 법정에 가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카운티에서 배심원, 이른바 주어리 소환을 받은 한인들이 많을 테지만 실제 재판까지 참여해 배심원석에 앉게 되는 한인은 소수입니다. 더군다나 먹고 사는 일 제쳐두고 법정에 가서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한인들은 배심원 통보가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루에 겨우 몇십 달러의 일당이니 번듯한 직장에 다닌다면 정식으로 하루, 아니 며칠 정도 쉬며 법정으로 간다지만 일용 노동자나 소규모 비즈니스에서 일하면 주인 눈치도 봐야 합니다. 배심원 통보를 받으면 출두하기 힘든 경우엔 그 이유를 밝히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보내면 됩니다. 이민 연륜이 40년에 육박하는 본인도 시민권을 취득한 후 10번도 넘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면제를 받기도 하고 직접 아침에 법정에 가서 소환받은 시민들과 함께 호명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민자로 영어가 능숙하지 못할 경우 배심원은 쉽지 않습니다. 본인도 재판 케이스에 실제 배심원으로 투입된 적은 없었습니다. 선발하는 몇 단계에서 이민자들은 걸러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한인들 중에는 영주권자인데 더러 배심원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소환됐다고 해서 배심원에 앉는 게 아니라 검찰과 변호인 측의 판단에 의해 인선이 가려집니다. 대부분 우리가 받는 배심원 재판은 보통 12명의 배심원이 유죄냐 무죄냐를 가립니다. 이게 소배심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뉴스가 장안에 떠들썩했는데 그 당시는 일반 배심이 아니라 대배심이 소집됐습니다. 23명이 소집되는데 12명 이상이 동의해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반적 소배심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배심원이 판결하면 판사가 형량을 조절하게 되는데 판결 불일치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배심은 유무죄가 아닌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소배심과 달리 비밀 투표로 합니다. 어쨌든 일반인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만든 대배심 제도로 미국 국민은 전직 대통령을 처음으로 법정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권자가 재판 과정에 참여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범죄 사실 여부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이 제도는 법관의 독단적인 판결을 방지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게 그 취지일 것입니다.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도 비록 무작위로 선출되지만 시민권자의 기본 권리인 동시에 의무사항인 이 배심원 제도를 직접 접해보면서 진정한 시민권자가 됐음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연방의회에서 연설을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립박수가 26번, 모두 60여 번의 박수가 나오자 한인사회에서는 방문 소식이 연일 화제입니다. 특히 의회에서 미국에 투자한 한국 업체가 속한 조지아, 엘라바마 그리고 미시간주들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열광적인 박수를 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27일 연설을 통해 인류의 자유를 위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함성까지 질렀습니다. 윤 대통령의 44분 동안 연설 중 자유라는 단어를 46회 언급했는데 이는 미국이란 단어 32회, 대한민국 27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날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연설 중에 기립박수 26번을 포함해 모두 60여 번의 박수를 치며 화답했습니다.
한편 스테이트 디너 만찬회에서는 유명 인사들이 대거 헤드 테이블을 차지해 한인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20년 가까이 활약해 한미 교류를 상징하는 인사로서 박찬호는 부인 박리에와 함께 참석했고, 할리우드 톱스타 안젤리나 졸리, 소설 빠진코를 쓴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와 스노보드 올림픽 금메달 이관왕 클로이 킴, 월가 사모펀드 KKR 대표 조셉 배 등이 헤드 테이블에 자리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를 대표한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외에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한국 재계 인사들이 자리를 빛내면서 코리아의 위상을 과시하는 동시에 해외에 거주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자부심을 고취했다는 지적입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미 육군 헬기가 한 달 만에 또다시 훈련 중 충돌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 육군은 28일 11일 공수사단 25 한국연대 소속 AH-64 아파치 헬기가 27일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알래스카 힐리 상공에서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장병 3명이 숨졌고 1명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입니다. 10일 공수사단 브라이언 아이플러 소장은 이번 사고는 병사의 가족과 동료, 우리 사단의 엄청난 손실이라며 우린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켄터키주에서 수송용 블랙호크 헬기 2대가 야간 훈련 중 충돌해 장병 9명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에 앞선 2월에는 알래스카에서 아파치 헬기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2명의 장병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애플 전 직원 드히랜드라 프라사드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애플의 글로벌 서비스 공급망 부서에서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했던 프라사드는 2011년부터 8년간 납품업체 2곳과 짜고 $1,700만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납품 대금을 부풀리는가 하면 납품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가짜 청구서를 만들어 이를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프라사드는 또 이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의 사기 행각은 8년에 걸쳐 계속되다가 결국 들통났고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프라사드는 회사로부터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았지만 신뢰를 배신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사드는 징역 3년과 함께 빼돌린 $1,700만 상당을 애플에 지급하고 탈세한 $187만 국세청에 납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이미 압류당한 $540만 상당의 재산 몰수와 함께 추가로 $810만 벌금도 명령받았습니다. 프라사드 판결에 대해 애플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36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서류 교부가 시작되자 현 한인회 허재현 수석 부회장 등 현 회장단이 현금 $500를 납부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장기남 위원장으로부터 후보 등록 서류를 교부받았습니다. 4시에 마감하는 교부 시간이 지나도록 추가 후보 서류 픽업이 없어 현 최은주 한인회장이 절차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연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